UTC 기준 02시 17분에 영국 남부에 설치된 지자기 센서가 어떤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지진도 아니었고 해양 폭풍도 아니었고 인간의 개입도 아니었습니다. 그래프에 나타난 것은 바로 국소 자기장 강렬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정확히 다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톤헨지. 스톤헨지는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념비에는 도체, 코일, 전원 또는 능동적인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는 어떤 구조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 동안 기념비 주변의 지면은 현대 과학시설과 유사한 자기 신호를 나타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던 기술자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다시 활성화되었다. 가장 불안한 사실은 곧이어 드러났습니다. 그 사건은 단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기에 성간 물체의 통과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스라이 아틀레이스 태양계 내부 평면을 통과하는 현상입니다. 두 사건 사이의 오차 범위는 0.3% 미만입니다. 과학적으로 이는 통계적 우연의 일치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경보는 신중하게 다뤄졌습니다. 스톤헨지는 수십 년 동안 고고학적, 지구물리학적 이유로 모니터링되어 왔습니다. 지표면의 미미한 변화는 대개 멀리 떨어진 지진 활동, 대기 변화 또는 인간의 간섭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설명들은 모두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진 활동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지구 자기지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인근에서 가동 중인 장비는 없었습니다. 그 자기장은 나타났다가 몇 분 동안 형태를 유지하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것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데이터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갈등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스톤헨지는 자연적인 지질학적 특이점에 세워졌습니다. 이 지역은 강자성 광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상 현상이 능동적이고 조직적이며 시간적 규칙성을 가지고 반응하는 모습은 관찰된 적이 없었습니다. 감지된 패턴은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대칭 조화로운 변화와 돌 원형 구조물 자체와의 매우 정확한 정렬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스톤헨지가 우연히 만들어진 기념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톤헨지는 하지, 달의 주기, 그리고 장기적인 천체 운동에 맞춰 정밀한 천문학적 정렬로 세워졌습니다. 정의도 없고 망원경도 없었지만 하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문명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는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에너지가 없는 구조물은 어떻게 외부 자극에 조직화된 자기적 행동으로 반응할까요? 독립적인 팀들이 데이터를 검증하는 동안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우려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장의 강도가 자연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마치 신호가 꺼진 것처럼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이러한 종료 방식은 알려진 자연 현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연 자기장은 감소해야 하는 것이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스나이 아틀라스의 궤적과 데이터를 대조해보면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이 천체는 단순히 태양계를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천체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궤적 수정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수정은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기동이 아니라 속도와 각도의 변화를 밀리미터 단위로 관찰해야만 감지할 수 있는 미묘한 조정입니다.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에 스톤헨지에서 열린 행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약 서링아이 ATLS가 비활성 천체가 아니라면 그 통과는 일반적인 천문 현상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그와 관련된 지구상의 반응은 다른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합니다. 의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스톤헨지에서 활성화된 자기장은 공간이나 시간상으로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나이 ATLS 탐사선이 지구에 대한 궤적상의 특정 지점에 도달했을 때 발생한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그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동기화를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시간적 결합 실제로 이는 두 개의 독립적인 시스템이 동일한 외부 자극에 반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 중 하나는 4,000년 된 기념물이고 다른 하나는 기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성간 물체라는 점입니다. 공식 기관들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공식적인 부인도 없었고 명확한 설명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데이터가 분석 중이라는 모호한 기술적 설명만 발표되었을 뿐입니다. 과학계는 이러한 침묵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쉬운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긴장 지점이 등장합니다. 예비 분석에 따르면 자기장이 지상에서만 감지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감도 장비가 공기 중의 미세 전자기 변화를 기록하여 기념물 주변에 자기장 막을 형성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스톤헨지는 단순히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했다. 이것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만약 그 현상이 단순히 토양의 수동적인 반응이었다면 드문 지질학적 변칙 현상으로 치부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능동적인 상호작용은 기능을 시사한다. 즉, 그 구조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반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스템은 특정 자극에 반응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중 어느 것도 기존 데이터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추론이나 근거 없는 추측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기존 모델에 들어맞지 않는 정보의 축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델이 실패할 때 과학은 부정함으로써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함으로써 발전합니다. 스톤헨지 사건은 사리아이 ATLAS의 인공적인 기원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통신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지도 않고 의도를 입증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어쩌면 더 불안한 점을 시사합니다. 지구가 우주 자극에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방금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로써 이야기의 이 시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마지막 기술적 질문이 제기됩니다. 만약 스톤헨지가 반응했다면 그것만이 유일한 반응이었을까요? 아직 전체 데이터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기록된 패턴은 시간적으로 고립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규모가 바뀝니다. 과학자들이 스톤헨지 사건을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른 센서들의 기록과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한 가지 세부 사항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발견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 자기장이 단순히 인류의 과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온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톤헨지 사건에 대한 완전한 데이터가 수집되기 시작하면서 조사는 고고학의 영역을 벗어나 물리학의 영역으로 확실히 옮겨갔습니다. 이는 추측 때문이 아니라 수치가 다른 해석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자기장은 무작위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이산 주파수 규칙적인 간격과 지구 지각에서 알려진 어떤 자연 현상과도 일치하지 않는 급격한 감소해를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그 신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적 일관성 있는 진동이 마치 특정한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처럼 내부적인 논리를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지질학적 또는 태양 활동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 자기장은 잡음이 많습니다. 수십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불규칙적으로 진동합니다. 하지만 스톤헨지에서 측정된 것은 달랐습니다. 기념물과 그 바로 인접한 지질학적 기반에 공간적으로 한정된 깨끗하고 정돈된 패턴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패턴을 스톤헨지의 천문학적 배열에 겹쳐 보았을 때 최초의 구체적인 연관성이 드러났습니다. 감지된 자기 주파수는 현대의 주기가 아닌 고대 문명에서 관측하고 사용했던 천문학적 주기, 즉 하지, 달의 변위, 세차 운동 주기와 일치했습니다. 이는 오랜 의도를 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구조적 호환성. 스톤헨지는 하늘과 상호작용하도록 수학적 정밀성을 가지고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반대 방향, 즉 우주에서 지구로 향하는 방향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톤헨지 자체가 민감한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미치오 카쿠이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카쿠는 이러한 유형의 현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즉, 시스템이 국소적인 에너지원 없이 반응할 때 그 원인은 시스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 간단히 말해 외부의 어떤 것이 간접적으로 정보나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카쿠는 사리아이 애틀레이스가 인공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수동적인 성간 전체에서 예상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연물은 특정 행성 구조에서 동기화된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스톤헨지에서 얻은 데이터를 지구 곳곳에 설치된 자기 계측기의 측정값과 비교하면서 조사가 진전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처럼 강렬한 피크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러 곳에서 유사한 피크가 기록되었습니다. 미세, 변동 동일한 기간 내에 발생했지만 자동 알림을 발생시키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함께 분석했을 때 무시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대중에게 좀처럼 공개되지 않는 종류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연결해보면 다소 불안한 시나리오가 떠오릅니다. 지구에는 우주 자극에 자연적으로 민감한 지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스톤헨지는 지질학적, 기하학적 이유로 그러한 지역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치로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지닌 존재로서 말입니다. 공명점. 이는 인류의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대 유적은 단순한 문화적 상징을 넘어 하나의 역사적 기록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환경 인터페이스 지구가 이미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던 지역에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신비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경험적 관찰을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고대 구조물들이 외부 자극에 반응한다면 천문 현상은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먼 물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에도 지금 당장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고대 석조물이나 멀리 떨어진 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행성이 우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이는 인류의 위치를 재정의합니다. 즉, 고립된 관찰자가 아니라 더 큰 물리적 시스템의 일부로서 말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게 좋겠죠. 이런 종류의 조사는 단번에 화제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맥락, 그리고 지속성이 필요하죠. 바로 저희가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정보가 드러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됩니다. 스톤헨지에서 활성화된 자기장의 주요 벡터를 분석한 결과 연구진은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장의 축이 지구 중심을 향하지 않고 지구의 자연적인 자기 기울기를 따르기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의 특정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룬이 ATLAS의 추정 기원과 동일한 방향입니다. 이러한 일치는 그 자체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시점의 정확성, 신호의 일관성, 그리고 다른 설명이 없다는 점과 결합될 때 이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 과학적 문제인은 기관의 침묵이나 형식적인 성명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 그 자기장이 반응하여 활성화되었다면 그것은 수동적인 반응이었을까요? 아니면 시험이었을까요? 인간적인 의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인 상호작용이라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어떤 현상의 영향을 받는 것과 그 현상 자체의 영향을 받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대답하세요. 이러한 반응이 단지 일회성 현상이 아닐 수 있는 이유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일부 데이터가 이 사건을 지역적 이상현상에서 더 큰 규모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행성 경보.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증거를 고려할 때 스톤헨지 사건이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직하기보다는 편안한 생각일 뿐입니다. 과학은 편안함을 잃을 때 비로소 발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고립된 가설이나 쉽게 기각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현실을 가리키는 일관된 증거들의 총체입니다. 지구는 외부에서 온 어떤 것에 반응했다. 이러한 현상을 무시한다고 해서 당장 일상생활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아침 하늘이 갈라지거나 땅이 흔들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 심오하고 바로 그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무시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모델을 고수하고 취약한 확신을 되풀이하며 우주를 생명의 존재에 무관심한 죽은 수동적 무대처럼 계속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는 문명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때문에만 붕괴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문명은 현실에 대한 이해를 업데이트하지 못할 때 새로운 정보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권력, 지식, 신념체계에 도전하는 내용이 묵살될 때 붕괴합니다. 스톤헨지가 드러낸 것은 암호화된 메시지도 위협도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었다. 측정 가능한 신체적 반응 인간의 해석, 상징적 언어 또는 문화적 신념에 의존하지 않는 반응입니다. 자기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추측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장은 법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문제는 현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는 것입니다. 세리아의 ATLS가 국지적인 행성 반응을 유발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현대 과학의 핵심 전제, 즉 우주 물체들이 서로 스쳐 지나가거나 충돌하거나 중력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이라는 전제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관측된 것은 간접적 상호작용 선택적이고 정확하다. 이는 논의의 범위를 고전 천문학 분야에서 시스템, 정보, 분산된 의식과 같은 더 넓은 영역으로 옮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게 됩니다. 행성 규모의 반응형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구가 생명이 우연히 발생한 단순한 비활성 무대라는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행성이 일종의 복잡한 유기처해부 자극에 민감하며 우리가 아직 해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옳다면 그 의미는 매우 심오한 것이다.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연구 분야 전체가 새롭게 열립니다. 바로 고대의 자연 및 인공 구조물을 첨단 환경 센서로 활용하는 것인데 현대 기술적 의미가 아닌 시스템적 의미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질문의 형태가 바뀝니다. 더 이상 지구 밖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생명은 어떤 우주에 존재하는가? 기계적이고 무관심한 우주인가? 아니면 반응하고 작용하고 스스로 조직화하는 우주인가? 스톤헨지 사건 이후 이어진 기관들의 침묵은 음모론의 증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립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정 데이터는 기자회견이나 요약 보고서에 쉽게 담을 수 없습니다. 시간과 맥락, 그리고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닌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조사는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됩니다. 만약 우주가 단순히 무작위로 움직이는 맹목적인 입자들의 집합체가 아니라면 인간의 의식은 더 이상 있을 법하지 않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현상의 지역적 표현 신비주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조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의식은 복잡한 시스템, 즉 뇌, 생명, 지구, 그리고 우주 자체의 창발적 속성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단지 단순한 공식에 쉽게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소외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스톤헨지와 같은 사건들은 이 논의를 다시 중심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우주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우리의 개념적 한계를 우주에 투여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게 만듭니다. 결국 스톤헨지 사건은 고대의 돌이나 멀리 떨어진 물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징후를 해석하는 방식, 미지의 것에 반응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을 뒷받침하는 확신을 어느 정도까지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세워져 4,000년 동안 침묵을 지키던 구조물이 태양계에 무언가가 지나갈 때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닙니다. 바로 공명 현상 때문입니다. 최종 질문은 이것이 경고였는지 시험이었는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다르고 훨씬 더 불편합니다. 우주가 소통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지 능력을 가진 존재들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콘텐츠에 공감하셨다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찬성이나 반대를 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이 탐구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질문들은 쉽게 답을 찾기 위해 던져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질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던져진 것이니까요.